2026 마이애미 그랑프리 주말 F1 패독은 한 레전드 드라이버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스 자나르디. 그는 F1 월드 챔피언도 아니었고 화려한 기록을 남긴 선수도 아니었지만 전 세계 수많은 모터스포츠 팬들은 그를 레전드 선수로 기억합니다. 바로 그가 어떤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이기 때문이죠. 레이스 도중 끔찍한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뒤에도 다시 레이스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핸드사이클 선수로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까지 오른 그는 대체 어떻게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울림을 남긴 드라이버가 되었을까요? 원투피니시가 준비한 알렉스 자나르디의 레전드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알렉스 자나르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F1의 레전드 선수들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아일톤 세나처럼 F1 월드 챔피언을 여러 번 차지한 것도 아니고 미하엘 슈마허처럼 압도적인 기록을 남긴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루이스 해밀턴이나 막스 베르스타펜처럼 한 시대를 지배한 선수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모터스포츠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자나르디가 보여준 위대하고 숭고한 정신은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나르디는 F1에서는 끝내 성공하지 못했지만 미국으로 건너가 카트 시리즈 챔피언을 차지했고 레이스 도중 끔찍한 사고로 다리가 절단됐지만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레이스카에 올라 두 팔로 트랙 위를 질주했습니다. 더 이상 레이스카에 탈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핸드사이클을 타고 도로 위를 누비며 패럴림픽과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수없이 목에 걸었죠. 자나르디는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드라이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가장 많이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나 가장 멀리 달려나간 드라이버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를 레전드로 평가하는 이유죠. 알렉스 자나르디는 1966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태어났습니다. 볼로냐는 이몰라 서킷과도 가까운 지역이었고 이탈리아 특유의 모터스포츠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었지만 자나르디의 집안은 레이싱을 할 만큼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관공이었고 어머니는 재봉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을 만큼 엘리트 드라이버를 키우기 위해 어릴 때부터 큰 돈을 쏟아붓는 부잣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자나르디는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레이싱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13살 무렵 가족이 쓰던 쓰레기통을 분해하고 바퀴를 떼어내 차고에 있던 낡은 파이프에 붙여 직접 고카트를 만들었을 정도였죠. 레이스카라기보다는 장난감에 가까운 물건이었지만 그 작고 허름한 쓰레기통 카트와 함께 자나르디는 레이싱에 대한 열정을 키워갔습니다. 얼마 뒤 그는 제대로 된 카트를 처음 타게 되었고 트랙에서 첫 랩을 도는 순간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겠다고 다짐할 만큼 레이싱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레이싱 선수가 되기 위해선 돈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나르디의 부모님은 레이싱 자금을 보태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아들의 카트를 정비하거나 드라이빙을 코치하며 적극적으로 서포트했습니다. 덕분에 자나르디는 본격적으로 레이싱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고 1985년 이탈리아 카트 챔피언십과 유럽 카트 챔피언십을 모두 우승하며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카트에서 실력을 쌓은 자나르디는 유럽 싱글 시터 무대로 눈을 돌렸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돈이 가장 큰 문제였죠. 차를 타려면 돈이 필요하고 팀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경험을 쌓으려 해도 또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에 자나르디가 레이싱 커리어를 포기하려던 순간 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절친 맥스 파피스와 그의 가족이었죠. 파피스의 가족은 자나르디의 재능이 돈 때문에 멈춰서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돈까지 보태 자나르디가 포뮬러3에 올라갈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왔죠. 하지만 포뮬러3에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나르디의 포뮬러3 첫 시즌 성적은 평범한 수준에 불과했죠. 하지만 시즌이 거듭될수록 자나르디는 폴포지션과 포디움을 기록하며 점점 더 빠르고 강한 드라이버로 성장합니다. 1990년대 초 그가 F3에서 보여준 속도는 F1 팀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마침내 1991년 자나르디는 조던팀 소속으로 F1 그랑프리에 출전하게 됐죠. 쓰레기통 바퀴로 만든 고카트에서 시작한 소년이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드라이버들이 모인 F1의 무대에 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F1은 자나르디에게 그리 따뜻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조던에서는 시즌 막판 몇 경기만 겨우 참가했고 이후 미나르디에서도 대체 드라이버로 몇 차례 기회를 얻었지만 자신을 충분히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로터스 팀에서 조금 더 본격적인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로터스는 한때 F1을 주름잡던 명문팀이었지만 자나르디가 합류했을 땐 많은 것들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팀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었지만 재정적으로는 흔들리고 있었고 차도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로터스는 액티브 서스펜션 같은 복잡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기술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 드라이버에게 엄청난 위험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1993년 벨기에 그랑프리 자나르디의 차량이 고속으로 코너를 통과하던 순간 제어를 잃으며 방호벽에 강하게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됐죠. 심각한 뇌진탕을 겪은 자나르디는 한동안 레이스카
레이싱카를 다시 탈 수 없었고 이후 건강을 회복한 뒤 팀에 복귀했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터스는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1994 시즌이 끝난 뒤엔 아예 팀이 문을 닫게 됐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 자나르드는 인생의 또 다른 큰 상실을 겪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것이죠. 커리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나르드는 시련 앞에 멈춰서는 대신 새로운 길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걸 선택합니다. F1의 시트를 잃은 자나르드는 미국 카트 시리즈로 무대를 옮깁니다. 카트는 지금의 인디카와 이어지는 미국 오픈힐 레이싱의 최정상급 시리즈인데요. 언뜻 보면 F1과 비슷해 보이지만 서킷의 모양도 차량의 성격도 경기의 운영 방식도 드라이버에게 요구되는 능력까지 모두 달랐습니다. 자나르드는 그 낯선 환경에서 다시 레이싱을 시작한 것이었죠. 그는 어떻게든 테스트 기회를 얻어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마침내 칩 가나시 레이싱 소속으로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재능을 본격적으로 폭발시키죠. 1996년 데뷔 첫 시즌부터 그는 여러 번의 폴포지션과 우승을 기록했고 시즌 최종 3위에 오르며 올해의 루키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자나르드는 마침내 카트 시리즈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롱비치에서 우승한 뒤 보여준 도넛 세레머니는 자나르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면인데요. 차를 빙글빙글 돌리며 관중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보여주는 도넛 세레머니는 지금은 많은 드라이버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이지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레머니를 통해 도넛킹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1998년 자나르드는 7번의 우승, 15번의 포디움과 함께 2년 연속 카트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F1이 그를 실패자로 낙인 찍으려 했을 때 그는 다른 무대에서 기어이 자신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갔죠. 카트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자 F1 팀들은 자나르드를 다시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자나르드 역시 마음 한켠에 F1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기에 그는 F1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길을 택했고 1999년 명문팀 윌리엄스와 함께 F1에 복귀합니다. 당시 윌리엄스는 예전만큼 압도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름값이 있는 팀이었던 만큼 자나르드는 윌리엄스와 함께 다시 날아오는 것을 꿈꿨죠. 하지만 결과는 기대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자나르드에게 F1은 카트 차량과 너무도 달랐고 윌리엄스 차량의 신뢰성 문제도 있었을 뿐 아니라 팀과의 궁합도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나르드는 팀메이트에 비해 성적이 크게 밀렸고 결국 한 시즌 만에 윌리엄스를 떠나게 됐죠. F1을 향한 그의 두 번째 도전은 또다시 실패로 끝나게 됐지만 그럼에도 그는 결코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자나르드는 2001년 미국 카트 시리즈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과거에 몸담았던 가나시 같은 최강팀이 아니라 모넌 레이싱이라는 신생팀이었죠. 그의 카트 복귀 시즌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차는 빠르지 않았고 성적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2001년 9월 15일 독일 라우지츠링에서 열린 레이스에서 자나르드는 오랜만에 자신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후방에서 출발한 그는 앞선 선수들을 하나씩 추월하며 마침내 선두까지 올라서게 됐죠. 그런데 레이스 막판 마지막 피트스톱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자나르드의 차는 피트 출구에서 미끄러졌고 트랙 위로 스피하며 밀려나갔습니다. 그 순간 고속으로 달려오던 알렉스 타글리아니의 차가 자나르드의 차량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죠. 이 충격으로 자나르드가 타던 차의 앞부분은 찢겨나갔고 자나르드는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몸속 대부분의 피가 흘러내렸고 심장은 7번이나 멈췄지만 의료진의 빠른 조치 덕분에 자나르드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죠. 사고가 발생하고 8일 뒤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살아있습니다. 자나르드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남은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비록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목숨이 붙어있다면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믿었죠. 사고 이후 자나르드에게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재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족을 착용한 채 걷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고 일상생활을 새롭게 익혀야 했죠. 사람들은 이제 그가 더 이상 레이스를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자나르드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레이스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사고가 난 뒤 불과 2년 뒤인 2003년 자나르드는 다시 라우지츠링으로 돌아갑니다. 핸드 컨트롤이 장착된 카트 차량을 타고 2001년에 완주하지 못했던 남은 13랩을 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단순히 천천히 퍼레이드하듯 트랙을 돈 게 아니라 실제 레이스 예선에 나가도 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남은 랩을 돌았습니다. 자나르드에게 이 경험은 모터스포츠 복귀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었고 이후 그는 BMW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BMW는 그를 위해 핸드 컨트롤이 장착된 차를 제공했고 자나르드는 월드 투어링카 챔피언십에 출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번의 레이스 우승을 거뒀습니다. 자나르드는 이미 40대에 접어든 나이였지만 그는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사고 전부터 자전거를 좋아했던 그는 사고 이후 핸드사이클을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쟁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죠. 2007년 그는 단 4주간의 훈련 이후 참가한 뉴욕시티 마라톤 핸드사이클 부문에서 무려 4위를 기록하며 본격적으로 핸드사이클 무대에 뛰어들었습니다. 자나르드는 2011년 뉴욕 마라톤에서의 우승을 시작으로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서는 로드레이스와 로드 타임 트라이얼에서 금메달을
금메달을 차지했고 4년 뒤 리우 패럴림픽에서도 또 한 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패럴림픽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여기에 세계선수권 금메달 12개까지 자나르드는 핸드사이클 무대에서도 기어이 정상에 오르게 됐죠. 여기에서 그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완벽한 결말로 남았겠지만 2020년 그에게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던 시기에 이탈리아의 장애인 선수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기획된 자선 레이스 행사에 참가한 자나르드는 다른 선수들과 함께 이탈리아 시골길을 달리던 도중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는 트럭과 충돌하며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곧바로 헬기를 통해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얼굴이 무너지고 신경이 손상될 만큼의 큰 부상이 있던 만큼 이후로는 가족과의 접촉을 일절 금한 채 오랜 시간 동안 회복치료와 재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죠. 여러 번의 좌절에도 다시 재기에 성공했던 그였기에 많은 팬들은 자나르디의 복귀를 간절히 응원했지만 결국 2026년 5월 1일 자나르디는 6년간 이어진 긴 투병 생활을 끝내고 가족들 곁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별세 소식에 F1을 포함한 모터스포츠뿐 아니라 전세계 스포츠 팬들이 그의 마지막을 추모했죠. 알렉스 자나르디가 우리에게 남긴 건 단순히 포기하지 말라는 진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열망했던 꿈이 실패할 수도 있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인생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는 그것을 말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로 증명했습니다. 자나르디는 무너질 때마다 포기하지 않았고 다른 방식으로 다시 도전해 마침내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타고 달리느냐가 아니라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였죠. 그 누구도 멈춰서지만 않는다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알렉스 자나르디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레이스를 끝까지 이어나가길 원투피니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